actually rooting for this girl. She's got so much heart. You think of all the pain and the Tequila is my lady. 오늘은 드류 고다드 감독의 케빈 인 더 우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리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7, 80년대부터 나왔던 미국의 고전적인 공포영화들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영화의 클리셰들을 잘 사용해서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배경은 숲속의 오두막이고 휴가를 가서 물놀이를 하고 마지막에는 여자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치는 등의 원리들을 원작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대로 사용하고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볼거리들을 풍부하게 넣어준 묶음 결산 같은 느낌이 나도록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클리셰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클리셰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공포영화에서는 관객의 긴장과 쾌감을 올려주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방법들이 유지되는 것은 곧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예상이 되고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예술은 기존 방식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많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공포영화의 클리셰를 이용한 영화들은 간간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벗어나려고 했던 모더니즘에서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갈라져 나온 것처럼 클리셰를 파괴한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게 지속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클리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비랜드나 새벽의 황당한 저주처럼 장르의 기준을 건드리면서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영화의 그 장르를 벗어나지 않고 얼마나 변주를 줄 수 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 케빈 인 더 우즈는 그 선을 잘 넘나드는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단순히 클리셰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영화를 다루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주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영화 초반에 잠깐 나오는데 오두막 안에 거울을 보면 한쪽에서는 반대편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울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그대로 전광판 쪽으로 줌아웃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일방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공포영화와 영화 제작자와 관객이 영화에서는 그대로 전광판 속 상황과 관리자와 고대신으로 표현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관객이 원하는 대로 영화 제작자가 의도하게 되고 영화 제작자가 만드는 대로 공포영화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가 오두막의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만들고 있는 공포영화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망칠 수도 있고 오히려 좀비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래 폭파되었어야 할 터널도 전달이 잘못되어 터지지 않았고 죽었어야 할 마티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들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공포영화의 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티와 데이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일방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영화 제작자들의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화 제작자가 자신의 영화를 완전히 지배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공포영화 자체가 반대로 영화 제작자들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보통 영화의 흥행이나 투자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충실히 보여주려다 보면 클리셰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새로운 공포영화가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케빈 인 더 우즈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